네,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코로나19의 전국 봉쇄, WHO 팬데믹 현실화. 세계보건기구가 9일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탈리아가 결국 전 국민의 이동과 공공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지난달 21일 북부 지역에서 첫 내국인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 채 3주가 안 돼 전국을 봉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른 것이다. 10일 유럽에선 키프로스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가 코로나19 감염국이 됐다고 CNN 방송이 유럽 지휘병 예방통제센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9일 현지 텔레비전 방송 연설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현저하게 늘고 있다면서 10일부터 이탈리아 전역이 보호구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모든 지역에 이동 제한을 시행한다며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날 북부 롬부르디아주 전역과 에밀리아 로마냐, 베네토, 피에몬테, 마르케 등 북부 4개 주 14개 지역을 레드존으로 추가 지정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6천만 명 국민 전체가 긴급한 업무나 건강 등의 이유를 제외하곤 당분간 거주 지역에서도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처는 오는 4월 3일까지다. 애초 3월 15일까지였던 전국의 휴교령도 자연스럽게 다음 달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문화, 공공시설이 폐쇄되고 프로축구 리그 세리아 A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음식점 등은 영업을 허용하되 고객 간 최소 1m 이상의 안전 거리를 지켜야 한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9,172명, 사망자는 463명에 이른다. 둘 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특히 이날 사망자 수치는 전날보다 97명 급증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중국이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후베이성 우한을 전면 봉쇄하는 등 몇몇 나라에서 바이러스 발생 및 집단 감염 지역을 폐쇄하긴 했지만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하는 봉쇄 조처를 취한 건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이날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선 체코는 유치원을 뺀 모든 학교에 임시 휴교를 단행하고 유럽에서 학교를 폐쇄한 마지막 나라가 됐다. 체코 당국은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대중 행사도 금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바이러스의 거점이 생겨나고 있다며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토록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피해를 본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라며 단호하고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거브르여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코로나19는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가 가능한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8만여 명의 확진자 중 70% 이상이 회복돼 퇴원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포함해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모든 확진자와 접촉자들을 가려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오늘부터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팬데믹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 방송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두 아직은 코로나19 발병을 팬데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전염병 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세계가 이미 팬데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0일 낮 현재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1만 4,209명으로 사망자는 4,0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 70명 넘어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를 중심으로 79명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해당 콜센터 직원들의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은 데다 2차 감염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구로구의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직원과 교육생, 가족 등 최소 7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예수교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 충남 천안 줌바댄스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다. 전체적인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7,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247명이 격리 해제됐고 60명이 사망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80.2%가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방대본은 파악했다. 이날까지 가족 3명과 접촉자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확진자는 콜센터가 입주한 코리아 빌딩 11층에서 일한 직원들이다. 방대본은 같은 층에서 일한 직원 207명 전원의 역학조사와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콜센터 내 첫 확진자는 지난 4일께 처음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7일 서울 은평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8일 양성 판정이 나와 서북병원에 입원했다. 증상 발현 이후로는 마스크를 쓰고 노원구에 있는 집과 구로구의 회사만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빌딩 7층에서 9층에도 같은 회사인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 중이어서 전체 직원은 600에서 700명 정도로 파악된다. 방역당국은 다른 층에서 일하는 직원이더라도 승강기에서 접촉할 수 있으므로 공통 동선을 파악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리아 빌딩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전체 소독 작업을 마친 뒤 1층부터 12층까지 사무실 공간을 전면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한 층에서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는 데다가 콜센터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점이 광범위한 전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현행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보면 이런 밀집 시설에서 감염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 배치하고 시설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연 근무제도 고용주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런 지침은 고용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밀집된 사업장들에 대한 감염 위험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서울 51명, 경기 13명, 인천 15명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점도 추가 전파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구로구뿐만 아니라 은평, 강서, 양천, 노원, 관악, 동작, 송파, 영등포, 금천, 중구 등 확진자의 주거지가 여러 군데로 퍼져 있다. 인천에서도 확진된 콜센터 직원과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시민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차 감염 사례도 이미 나왔다. 권준욱 방대역 부본부장은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은 환자로부터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폭발적인 증폭 집단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콜센터 사례를 포함해 모든 집단 감염 사례와 신천지 예수교 신도와의 연관성을 재검토한다. 권준욱 부보문장은 집단 감염 사례를 조사하면서도 그동안 중심 증폭 집단이라고 강조했던 신천지 신도들과의 연관성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